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인사회 언론인으로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이슈 등을 기자의 시각과 한인의 입장에서 전달합니다. 한인사회 6개 언론사에서 함께 참여합니다. 이 방송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 그리고 모두의 유익과 번영을 위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매복음신문입니다. 인포그램입니다. 한인투데이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탐뉴스입니다. 만나기 어렵습니다. 참 한번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쩌다가 모여서 어쩌다가 지금 라디오 방송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도 오늘 이렇게 힘들게 모였는데, 그래도 한인 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좀 그동안 나름대로 취재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고 했던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좀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주제를 삼았으면 좋을까요? 한인사의 제일 중요한 한인회장 뽑는 한인회장. 선거철이죠. 선거철이 이제 다가왔으니까. 36대 한인회장. 예. 혹시 주위에서 들으신 얘기들은 있으세요? 어떤 얘기? 뭐 누가 출마를 한다는 구체적으로? 한참 떠오를 그럴 그 얘기는 타임인데. 뭐 차츰 뭐 지난번에는 2명이었었는데 1명이 더 늘은 것 같은데. 그래서 3파전이 아닌가. 이야. 지금 뭐 전수 보고 이 있는데. 정보력. 네. 예. 일단 이런 각 그 언론사의 정보력은 좀 이따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자, 오늘 뭐야? 어떻게 생각하죠? 몇 명이나. 지금 말해. 아우, 저는 아직도 단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단독. 단독 후보. 유일하신데.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단독 깨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정보력이 늦은가 보다. 예. 저는 아직 좀 어둡다. 어둡다. 진짜 진짜 예상하기가 너무 힘들다. 마감일까지 진짜 진짜 예상하기 어렵다. 7일부터 9일까지 이제 입후보 접수 기간인데 참 왜 이렇게 또 기다려지는지 하여튼 누가 좀 나올지 기대가 진짜 됩니다. 이번만큼 누가 나올지 참 진짜 궁금하고 가늠할 수 기대되고 없어. 가늠할 수도 없고. 그렇죠.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고 누가 포기할지도 모르고 또 누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죠? 나온다고 하셨던 분은 한 분은 고사를 하셨고 사실은 저는 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 아니 그러면서 더 힘들어진 거야. 더 어려워졌어. 예.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진짜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하여튼 뭐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죠. 예. 우리 언론인들께서 생각하시는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인 회장에 대한 인식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제 교민들이 바라는 한인 회장, 지금 현 한인 현? 회장에 대한 인식. 현. 그렇죠. 지금까지 한인회를 과거. 끌어온, 끌어온 한인 회장들에 대한 인식. 옛날에는 많이 기대를 하고 의존하려고 하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와가지고는 그 신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한인회장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한인 회비만 거치는 것과도 과거에 서주 회장 때까지만 해도 한인 회비가 어느 정도 거쳤는데 그 후로는 해왔던 행보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한인 분들이 그런 인식이 별로 큰 기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종 이렇게 물어보면 왜 한인 회비를 내야 되는지 한인회가 한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러면 한인 회비를 처음으로 선언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네, 그렇죠. 누구예요? 알죠. 알죠. 그러니까 P 그런가요? 이니셜로? 그렇지.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짧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지 않나 싶네요. 혹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인회장 하면은 교민들이 한인들의 대표라는, 그러니까 무슨 뭐 어려운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일단 한인회장을 찾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대표성은 그렇죠. 가장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가 되게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차기 한인회장 되시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불신 지금 되게 이미지는 되게 바닥에 쳐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매번 선거 때마다 기대를 걸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 기대를 걸어왔는데 기대야 항상 높아져만 갔죠.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 나와서 좋은 리더십 그리고 좋은 그렇죠. 사업 계획서 가치관으로 한인 사회를 이끈다면 아마 역대 한인회장으로 꼽히지 않을까라고
예, 36대 차기 한인 회장 과연 어떤 회장을 원하는가? 마밤. 네.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이런 한인 회장을 원한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지난 한인 회장들의 행한 그 업적을 보고 사실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장단점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한다면 뭐 차기 회장도 우리가 뭐 지금 조금 어떻게 예견보다는 좀 이런 한인 회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네, 너무 막연하게 뭔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 현장에서 뛴 지가 무슨 한 10년 뭐 최고 한 17년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보통 한인 회장을 보통 한 4대 5대 6대 회장부터는 어떻게 좀 지켜보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 그죠?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럴 거예요. 6대 전부터 그렇죠. 예. 그러면 초창기에 누가 있죠? 고강수. 아니죠. 그걸 우리가 지켜보지 아니죠. 못했어요. 그 시간 네, 되면은 그때는 이제 벌써 옛날 얘기. 뭐 김철원, 박동수, 그렇죠. 박동수 서주일, 회장님부터 아마 우리가 그렇죠. 활동하지 않았나 네. 싶기도 해. 제일 기억에 오래됐다면. 서주일 그죠? 그리고 이백수, 그렇죠. 이제 오면서. 박명근, 네. 김유주, 진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박동수 회장님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나의 그 과거 그 한인 회장에 대한 얘기를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렇다면 그 전 과거는 저희가 너무 뭐 너무 먼 얘기라 잘 모르고. 네, 잘 알 수도 없고. 그 브라질 저희 한국 한인 사회에서 가장 큰 축제인 문화의 날을 박동수 회장님 때부터 실시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을 높이 사면서 그 외에 그 후에 서준 회장님이 제일 임기 시절에 그거를 약간 좀 확대해서 약간 좀 뭔가 그때 터졌죠. 그때 박이 터졌죠. K-팝 뭐 열풍이 일어났었고 맞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 축제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마침 보이치로가 이제 한인타운을 한인타운 제정하면서부터 이제 행사가 좀 규모도 커지고 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한인회가 완전히 신용이 바닥이 된 상태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금전 문제 때문에 부채 문제 때문인데 그 부채 발생된 걸 보면은 이백수나 박남근, 김효진, 현재 최영준 이렇게 이어져서 악순환이 계속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끊어져서 죄송한데 뭐 그 자료를 보니까 뭐 이백수 회장 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부채가 시작이 된 게 이제 뭐 박남근 회장 때부터 이제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죠? 그 다음에 김여준 회장 때 벌써 2대를 하면서 제가 얼추 계산하니까 28만 원 정도 되더라고. 뭐 지금의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고난대행으로 한 이제 최영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짧으니까 보통 뭐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니까 뭐 어떻게 되죠? 한 10개월 되는 건가요? 10개월 정도에 한 보니까 한 7만 얼마? 요 정도인데 사실 뭐 한편으로는 이 채무가 지금 뭐해서 총 막 55만 해외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뭐 차기 회장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과연 이번 선거에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분명히 올해부터 새로 이제 그 접수 자료에 새로 추가된 그 한인의 운영 뭐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정도에 갖고 지금 저도 근데 이제 그게 부채가 그 이전 서주일 회장 때까지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세 사람, 네 사람, 두 사람이 이제 부채가 발생하게 됐는데 나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나오던 이제 더 이상 부채가 늘지 않고 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운영하는 그런 회장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인 회비를 선언했던 그분 때부터 갑작스럽게 제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러면 과연 한인 회비가 그 정도 그 사람이 자질 문제겠죠? 운영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쨌든 전 한인 회장들의 업무적인 부분에 재정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어쨌든 드러났었는데요. 네, 일단은 재정 관리를 못했다라는 부분에 결론을 지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재정을 끌어들여야 하는 이사회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소홀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어떤 한인 회장이 되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몇 번 만날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약을 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공약을 지키고 그 공약을 앞으로 그 회장이 된 후에도 계속 이걸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공약을 지키는 게. 공약을 지키는 한 회장. 예.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좀 더 도민분들의 목소리를 기울이면서 약간 진짜 말처럼 진짜 누구처럼 그냥 발로만 뛰는 회장이 아니라 진짜 목소리 기울이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회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능력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력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구성을 한다. 그것도 한인 회장 능력이거든요. 이사회가 인원이 형성이 안 되면 이사회 구성도 안 되고 회의도 못 하고 또 부회장단이라든가 그 임원단 구성도 어느 정도 그 갖출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갖추지 않으면 한인의 운영이 안 돼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 또 재력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좀 정신이 확고한 사람이 한인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력이 없다 해도 그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리더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나오면 예, 지금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봤지만 어쨌든 한인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 같아서 좀 민망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차기 한인 회장에 바라봤을 적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가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좀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래요. 이 모든 이 단체직이라는 게 사실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단체가 구성되고 있는 거지만 한인회도 만약에 지금까지 단체 소속 경험이나 이런 운영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2년이라는 임기 동안 내가 업무 파악만 하는데도 6개월. 그렇죠. 그죠? 그 시행착오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전임에서 받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과연 다 모든 자료가 다 넘어오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한인회장이 되면 무조건 6개월은 까먹는다. 허송 세월을 보내고 뭔가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도 다 거기에 속한 거예요. 6개월 동안 뭐하고 자 6개월 되면 또 연말 자 그러면 이제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고 정확하게 자기가 사업을 확고하게 가지고 출마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먼저 나갈 줄 아는 사람. 내가 갈 테니 따라오십시오라는 그런 확고한 리더십.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한인의 업무에서 첫 번째로 시행을 해야 되는 업무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저는 한인회비가 다시 돌아와야 되나. 어차피 지금 한인회가 이익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당장. 일단은 한인회비가 다시 재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운영은 돼야 되니까. 재정적인 문제 그렇죠? 해결이 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재 부채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그 방안. 그 다음에 정관이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고 현실에 안 맞고 이제 전 회장이나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걸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그러한 문제 그리고 이제 등록 문제가 아직 완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 시급한 게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분을 별도로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한인회에 닥쳐 있는 부분으로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벌써 55만이 넘었다 그러죠? 예, 부채가 일단 한인의 매각과 한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관 수정을 해서 일단 체계를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일단 시급하다고 제가 봅니다. 보기에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 분들이죠.
예. 그거 뭐 나중에 한번 걔는 확인해 보면 되니까. 항상 누가 한인 회장이 되든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투명하게. 지금 네. 55만이라고 했지만 그 55만은 단순 입배 때움 아니에요. 현재 그 저기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람이 아직 저기 결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운영비에 대해서 얼마가 마이너스인지 그것도 아직 모르는 모르죠. 상태. 결산 보고를 아직. 예. 그러니까 입배 때 부분만 55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뭐 어쨌든 뭐 그 얘기는 또 예, 차후.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뭐 보였듯이 각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요번에 출마하는 부분이 몇 파전에 갈 것이다. 짧게 딱 그 부분만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몇파전은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딱 들었어요. 갑자기. 그냥 매주 다르네 매주. 매주 네. 다르요. 저는 한 2파전 정도 갈지 2파전. 갈 줄 알았었는데 네. 오늘 또 잘하면 추천으로 통해 추천인가 이거. 추천이에요? 추천으로 통해 감독도 아니고? 감독까지 추천으로 이야. 통해 대회 확률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매주 다르니까요. 예, 투데이. 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겠다. 예, 뚜껑 열어봐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2파전에서 3파전으로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아직 확실한 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 정도는 될 거라는 예상은 한번 해봅니다. 네. 저는 그냥 계속 그래도 단독으로 나오지 단독. 않을까 하는. 예, 저는 저번 주까지의 생각이 4파전이었었는데 요번 주에 어느 조절이 좀 많이 됐어요. 2파전에서 좀 경쟁 의식을 느꼈다면은 단독.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2파전. 저 같으면 단독으로는 안 나와요. 그 정관을 파악하고 있으면 본인이 단독 정관을 파악하고 이거야 있으면 뭐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수 있으니까. 단독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추측이 추측이 좋으니까요. 예. 네. 어쨌든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여주시고 또 이 가운데서 또 알고 계신 부분을 뭐 서슴없이 또 발표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인 여러분 지금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 온도차가 너무 심한데 일단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차고 준비된 가운데서 찾아뵙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하나 할까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방송이죠. 어쩌다가 아니라 자주 온라인이 되는 그날까지. 온라인 방송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가자. 고맙습니다.